우리 중학교 2학년 때 1차함수 배우면서 기울기라는 걸 배워요. 그죠? 기울기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꽤 많은 학생들이 엄청 정확한 대답을 해요. 기울기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 이걸 기울기라고 해요. 맞지? 가끔 가다가 다른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두 점이 있었다고 치면 이거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어요. 다 맞는 말 하는 거죠. 약간 이게 기울기의 점이고 그래서 공식으로 이렇게 계산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다 맞는 말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수투에서 무언가를 배울 건데 지금 여러분이 배우시는 건 중2 때 배웠던 기울기랑 똑같은 걸 다시 배울 거예요. 단 이름이 조금 달라져요. 이름만 다른 걸 다시 배울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옛날에 중2 때는 기울기라고 그랬죠? 이제부터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완전 똑같은 거. 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기울기 배울 때 보면 이 그림에다가 나타내보자.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 x값 증가량이 뭐야? 이게 x값 증가량이지? 이거 분의 y값 증가량. 요만큼한 거. 이게 기울기였죠? 노란색 분의 파란색 한 거. 맞습니까? 자, 요것도 다시 적을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이름만 바뀐다 그랬어요. 앞으로 x값 증가량을 기호로 적을 거예요. 세모 x라고 적으시면 돼요. 근데 저게 진짜 세모는 아니고 그리스어로 델타라고 하는 기호예요. 마찬가지로 y 변화량도 기호로만 적을 거야. 델타 y 이렇게만 적을게요. 마치 그 과정이랑 똑같아. 이제 니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원래 처음에 시계 미지수 네모로 적었어요. 기억나요? 하고 네모는 면 이거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샌가 네모 대신에 x라는 문자를 쓰는 게 익숙한 나이가 됐죠. 늙어서 그래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야 저게 뭐야 하시겠지만 나중에는 익숙한 표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하셔도 같은 말이다. 여기까지 됐어? 지금 제가 적고 있는 거 다 위에랑 같은 말 적고 있는 거예요. 위에랑 같은 말들 적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것도 보세요. 이제 여러분 요 점과 요 점의 기울기 구할 때 x값끼리 빼고 y값끼리 빼서 계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 좌표를 보통 우리가 문제 구하는 이런 좌표를 함수 위에 있는 점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fx가 이렇게 지나가는 y는 fx라는 함수가 있대. 그럼 니네 이 점의 좌표 구할 때 굳이 문자 x1, y1 두 종류나 써야 돼? 노노노노노. y좌표 뭘로 하면 되죠? fx1으로 하면 되죠? 함수에 대입하면 되잖아요. 맞아? y좌표는? 얘도 fx2 하면 되죠? 그럼 이 점이랑 이 점 기울기 구하려면 식이 어떻게 돼? x2에서 x1 빼시고 fx2에서 fx1 빼야 되는 거죠. 맞아? 제가 지금 여기 적은 요 세 개가 윗줄이랑 똑같은 것들 적은 거예요. 엄청 새로운 거 배우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 정의만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약간씩 바꿔볼게요, 얘들아.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델타 x라고 부른다면 x2에서 x1을 뺀 이 차이가 델타 x인 거잖아. 맞니? 그럼 요걸 넘기면 x2라고 하는 애는 x1에다가 델타 x만큼을 더한 거네?
예를 들어 요 점좌표가 1이고 요 길이가 3이면 여기 4잖아. 왜? 1에다가 3 더해서 4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 왼쪽에 적힌 이 식 여기다가 x2 대신에 전부 다 이걸 대신 대입할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 델타 x분의 f x1 더하기 델타 x 빼기 fx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건 얘랑 또 다른 말이야? 아니죠. 다 같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다 같은 말이죠. 표현만 다른 거죠. 아 근데 이거 적다 보니까 x1 너무 어려워 보여. 복잡해 보여. x1 대신에 그냥 a로 적어볼게요. x1 마음에 안 들어. 그냥 a라고 할게. 이런 또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인 거죠. 저 지금 다 같은 말만 하신다는 거 알겠어요? 아 예를 들어 아까 이것도 이래. 뭔 x1 뭐가 이렇게 어려워. ab로 바꿔. ab로 바꿔. 다른 말이야? 다 같은 말이야, 그치?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이 표현과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이 두 표현을 제일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이 모든 표현은 다 그냥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중2 때 배운 기울기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르게 적혀 있는 거다. 됐니? 거기 책에 보시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적혀 있고 밑에 뭐 3개 적혀 있죠. 그게 지금 제가 여기 적어드린 얘랑 3개를 적어드린 겁니다. 왜 저런 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잘 들어봐. 이것도 되게 쉬워. 이제 미분계수라고 하는 진짜 배우고 싶은 거 이제 배울 건데 미분계수도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미분계수를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요. 우리 방금 평균 변화율, 이 변화율이 약간 기울기랑 비슷한 의미라며. 그럼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도 뭔가 기울기 비슷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종이치지. 이었다 다시 할게요. 몇 시까지예요? 나는 누르는지 몰라가지고 최대한 빨리 컴팩트하게 끝내볼게. 순간 변화율이 뭐냐면 평균 변화율과 거의 비슷한 거야. 얘도 기울기 얘기하는 건데 뭔 차이냐면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죠. 점 2개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그 두 점이요 엄청 가깝게 붙어 있으면 그걸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는 법을 이렇게 다양하게 배웠잖아. 근데 이 두 점이 엄청 가깝게 붙어 있으면 그걸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요. 가깝다가 졸라 가까워야 돼. 0.몇몇 한없이 가까워야 돼. 0.00 네, 그거를 수학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데 엄청 두 점이 가깝다 그랬어. 요거 좌표 바꾸자. 아, x1, x2 너무 마음에 안 들어. a, b로 하자. 자, a랑 와 살았네. 죽였다. 뭐하는 a랑 b라고 하자. 그럼 두 점이 가깝다는 게 뭔 말이냐면 요 b점이 점점 함수를 타고서 a 가깝게 이렇게 오는 거야. 예를 들어 조금 더 가깝게 와볼게. 자, 이렇게 되면 얘랑 기울기 구하면 기울기 이거겠죠.
더 가깝게 오면 기울기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더 가깝게 오면 기울기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점점점 다가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 표현 먼저 볼게요. 이거. 이게 기울기인데 B가 점점 A한테 다가갑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거 하려고 극한을 배웠어요. B가 A를 향해서 다가갑니다 라는 뜻인 거죠. B라는 점이 A점을 향해서 점점 다가갑니다 라는 뜻이야. 이 기호 하나가 방금 네가 했던 질문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가깝냐면 극한을 붙여서 B가 A로 다가간대. 얼마나 가까워? 한없이 가깝지. 단 닿지는 않아. 뭔 말인지 이해돼? 점점 다가가서 언젠가는 A에 겹쳐지나요? 그건 아니야. 한없이 다가가지만 닿지는 않는 상태인 거죠. 이때 기울기를 구해보는 것을 우리가 순간 변열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한번 다시 해봅시다. 다른 말로, 야, B가 점점 A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간다는 얘기는 X좌표를 보시면 B가 여기로 오고 그 다음은 B가 여기로 오고 그 다음은 B가 여기로 오고 B가 점점 요 A로 다가간다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얘네 둘의 차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요 델타 X가 점점 어떻게 되죠? 줄어드는 거죠. 그럼 요 델타 X가 한없이 뭐에 가까워진다는 말도 같은 말이야? 델타 X가 0에 가까워집니다도 같은 말이지. 이해돼? B가 A로 다가가면 당연히 둘이 점점 다가오면 차이는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 같은 말이지?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거 중에 델타 X 들어가는 건 얘가 있네요. 그래서 오른쪽에 얘를 적어주고 같은 말이죠. 델타 X 대 X 델타 X 마이너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요 말이나 다 윗줄에 있는 거잖아. 저는 이 윗줄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적으신 다음에 두 점이 아주 가깝습니다 라는 표현만 앞에다가 달아준 거야. 뭐 말인지 알겠어? 이걸 미분계수라 그래요. 순간 변화를 역도하고. 기호로도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기호로는 이것을 F 프라임 A라고 해요. 이것을 F 프라임 A라고 합니다. 미분계수라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마지막 제일 중요한 핵심 이거 배우면 끝나. 제일 중요한 한 표현. 빨간으로 할까? 원래 A랑 B점이랑 되게 멀리 있을 때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거죠. 조금 더 가까이 오면 이렇게 되죠. 더 가까이 오서 기울기 구해보면 이렇게 되죠. 더 가까이 붙이면 이렇게 기울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어보신 기울기. 여러분 너무 가깝게 붙어서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도 거의 붙어서 한 점처럼 보일 정도로 가깝다면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기울기가. 그러면 이 A랑 이 B가 너무 가까워서 따당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그 두 개를 이은 요 기울기는 이렇게 보이겠죠. 우리 눈에는. 이 A랑 B가 너무 가까우니까. 그럼 마치 이게 A라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처럼 보인다 이거죠. 자, 다시 실제로는 한 점 아니에요. 두 점 기울기 구한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너무 가까우니까 한 점에서 기울기를 만든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렇게 그려진 그림을 뭐라고 부르냐면 A에서 접선 기울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분계수는 A에서 접선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한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 오늘 스포 당하셨다면서요. 접선 기울기라고. 네. 이 미분계수를 접선 기울기라고 하고 이 미분계수 구하는 과정을 가르쳐 미분한다 라고 표현해요. 앞으로 여러분이 수투에서 배우시게 될 미분한다가 요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잘 안 되시는 분 너무 어려워요.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거 죄송한데 포함하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거의 이거 아니에요? 자, A가 여기 있어. B가 여기 있다고 칠게. 그럼 기울기 이렇게 되지. 자, 지금부터 내가 이 B를 A에 점점 가깝게 움직여 볼게. 자, 여기로 보냈어. 그럼 기울기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더 가깝게 여기로 왔어. 그럼 기울기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더 가깝게 왔어. 그럼 기울기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더 가깝게 A 근처로 왔어. 그럼 기울기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더 가깝게 오면 얘랑 얘 가지고 이어서 기울기만 이렇게 되지. 그러다가 한없이 가까워져서 거의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생긴 기울기가 돼. 그게 요 곡선의 A에서의 접선 모양이랑 똑같죠. 그래서 접선 기울기가 돼요. 어때? 가로를 안 평평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약간 그림이 제가 좀 가로를 평평한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가로를 평평하지 않아요. 그림에 따라서. 다 이해됐다? 자, 그럼 이제 정리 하나만 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자, 이것을 미분계수라고 하고 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요거랑 요거 두 가지가 있다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단 개인적으로 저는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다른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걸로 배우세요. 이제 문제 많이 풀게 될 텐데 이거 앞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적게 될 거거든. 근데 이거 델타 x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이 델타 x를 h로만 대신 적용. 이러면 얘 위에 거랑 다른 거야? 같은 거지? 델타 x보다는 조금 더 쓰기 쉽겠지? 그래서 이렇게 외울게요. h가 0으로 간다. 딱 봐도 뭐 해주는 말이야? 그치? 는 농담이고 저도 진짜 몰라요. 이거 진짜 h로 써야 돼. 내가 붙인 거 아니야. 진짜 책에 h라고 나와. 근데 왜 h냐고 물으면 아무도 몰라요. 한윤석? 내가 여러분 나이 때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가 이거 수를 설명해 주시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수백 년이 지났지만 전 아직도 이 출처를 찾을 수 없어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 얘랑 똑같은 거지? 네. 위 거는 영국식 표기법이고 아래 거는 독일식 표기법이랬어. 마치 우리가 똑같은 사과를 두고 우리는 사과, 미국에서는 애플, 일본에서는 링고라고 부르는 것처럼 똑같은 건데 그냥 나라마다 표기법이 조금 다른 거야 라고 설명해 주셨어. 그 후로 내가 수십 년간 구글에 매번 시간 날 때마다 검색을 해봤지만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어. 지금 기대 중이야. 챗GPT가 나오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찾을 수 있을까? 를 기대 중이긴 한데 아직 못 찾았어. 근데 또 이게 완전히 근거 없진 않는 게 여러분 혹시 미분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독일 사람, 미분의 창시자.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영국 사람. 미분의 창시자 하면 보통 크게 두 명을 얘기합니다. 한 명이 고드프리히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들어봐? 라이프니츠? 네.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겠죠. 또 한 명은 너무 유명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이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은 이 사람이 수학자인 줄 몰라요. 무슨 전에 말했는데. 뉴턴. 아이작 뉴턴이라고 왜? 아니. 그럴 수 있지. 사과 치료 받는 사람. 여러분도 가끔 가다가 너 왜 이렇게 멍청하지? 사과를 맞아봐야 똑똑해질지 알아. 아이작 뉴턴이 과학자기도 하겠지만 수학자로서도 진짜 엄청나게 유명하신 양반이거든요. 엄청 대단하신 양반이거든요. 근데 라이프니츠가 독일 사람이고 뉴턴이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또
완전 허무맹랑한 얘기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전 못 찾았다. 혹시 찾으면 저 좀 알려달라. 혹시 그분이 그 진정한 반복자? 아니 다른 분. 머리 떠드는 거 아니고. 그거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분이 학교 중학했을 때. 그건 학원 선생님이셨어요. 네, 실제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델타 x 쓸 일은 첫 문제 중에 한 문제도 없습니다. 다 H로 쓰니까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내가 만들어낸 꿀팁이야. 내가 만들어낸 꿀팁인데 요걸 다시 적을 건데,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는 x1, x2로 했다가 아예 복잡하다고 바꿨잖아요. 다시 하면 되고 바꾸고 싶은 거 아무거나 바꿔도 되죠. 내가 K랑 해도 되고 L이라고 해도 되죠. 뭐 M으로 해도 되고 PQ로 해도 되죠. 자, 저는 나는 B 대신에 하트로 치환하는 것을 좋아해. 자, B 대신에 하트 이렇게 넣으시고요. A 대신에 저는 A 대신에 별표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찍었어요. 그래. 맞죠. 저는 A 대신에 별표 넣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전 이렇게 바꿀게요. 이것도 위에랑 다른 거야? 같은 거지, 그렇지?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적는 걸 좋아하냐면 아무래도 도형이고 색깔까지 제가 적어드리다 보니까 한눈에 빡 하고 와요.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이런 거 나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1분의 fx 빼기 f2 이런 게 나와. 이게 뭔지 알아? 이게 f'2야. 봐봐, 지금 안 익숙하잖아. 이게 지금 뭐랑 똑같은 거냐면 얘랑 똑같은 거야. B 대신에 x 넣은 거고 A 대신에 숫자 2 넣은 거잖아. 근데 그게 뭐야? F'A랑 같은 거니까 F'E랑 같은 거야. 근데 요게 그림으로 보시면 나중에 훨씬 더 빨리 오니까 저 밑에 그림으로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아까 평균 배열 동그라미 친 3개 중에 요거랑 요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얘에 대해서 아직 언급을 안 했는데, 두 점이 점점 가까워지면 델타 x가 어떻게 된다고? 작아진다고. 델타 y는 얘도 점점 가까워지니까 높이 차이도 작아지겠지? 그럼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지? 이때 이 델타 x가 한없이 작아진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호로 dx라고 불러. dx. 마찬가지로 요 델타 y가 한없이 작아진 걸 dy라고도 불러. 해서 요것을 줄여서 dx분의 dy라고 불러. 왜 그렇게 불러요?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나도 몰라. 만든 사람이 그냥 그렇게 붙이고 싶었대. 참고로 미분을 영어로 하면 differential이거든요. 그거에 맨 앞글자 아닐까 정도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번역하면 이거나 같은 거죠. 그죠? 이거 곱하면 분자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y를 미분하세요라는 뜻이야. 이 지금 요 단어가 미분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요게 자, 요 녀석이 미분하세요라는 뜻이야. D 곱하기 x는 D 곱하기 y가 아니잖아. 아닌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이 만든 사람의 천재성이에요. 라이프니츠의 위대함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은 이 미분하세요 기호를 훨씬 더 친숙한 걸 하나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지게 많이 쓰시게 될 y 프라임과 dx분의 dy가 같은 거다라는 것을 한 번쯤 듣고 까먹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까먹게 돼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까먹으셔도 돼요.
지금 막 머릿속에서 배운 거 여러 개 막 날아다니고 뭔지 모르겠죠?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봐. 괜찮아질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 하고 나니까 왠지 마음에 안 드는 걸 나중에 혼자 다시